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그 3월을 맞이해서 시장에 대한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최근에 어떤 미 증시에 대한 그 논쟁들이 좀 있었죠. 이제 금리 인상이 좀 가속화되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정리가 좀 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현재 FOMC 위원회 어떤 큰 어떤 흐름은 현재 기존의 어떤 흐름대로 거의 작은 어떤 흐름의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에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고용 지표가 좋은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비 지표, 생산자 지표 이런 부분에 이제 좋은 부분들에도 현재 부분들은 거의 현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강세 기조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기나긴 인내의 과정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이제 모든 방점이 좀 찍혀 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은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이 이어져 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3월에는 종목별 장세가 이제 펼쳐지는데 제가 처음 1월 달부터 강세했던 흐름들을 주목을 좀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강세 흐름의 어떤 주목 어떤 섹터 중에서 로봇 섹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섹터에 대해서 집중을 좀 했습니다. 그 결과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에서 이야기를 좀 했던 탑3 종목군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이제 기록한 거의 이제 2달 진행이 됐는데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여기서 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AS 차원에서 또 새로운 전략 차원에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 수익률 탑 20 제목을 달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인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바로 마인즈랩이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102.68% 정도 진행이 됐죠.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현재 종합 플랫폼의 어떤 회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장점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당장 현재 인공지능 가지고 수익을 내는 유일한 어떤 업체이기도 하고 또 이 업체는 키오스크, 스마트폰, 로봇 모든 디바이스하고 호환이 되면서 현재 인공지능 가상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 1순위로 봤던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종목에 대해서 잠깐 현재 흐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은 제가 그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했던 이 시점에서 제시를 한번 했습니다. 과거에 12월 달에 한 차례 현재 챗 GPT의 어떤 흐름, 어떤 바람이 불면서 크게 상승해 주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했던 이 자리를 공략을 좀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략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20일 상승 10일 조정. 그러니까 시간 단위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달의 시간이 20일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승 일자요. 그리고 20일에 대한 상승 추세에서는 20일에 대한 10일 조정의 패턴. 그리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기나긴 상승했던 형성을 했고 그게 100% 마디점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나서 약간 조정이 깊어졌는데 여전히 지금은 추세는 유효하고 상방향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약간 일봉상의 시차는 있겠지만은 흐름들은 계속해서 나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이제 탑픽주로서의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노란톡방에서도 현재 마인즈랩을 마디매매를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초창기에 1월달에 오신 분들은 수익률이 거의 100% 가까이 되는 모습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그 내용 어떤 그 자세하게 알려고 한다면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근데 종목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에 대한 차트를 분석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2의 마인즈랩 다시 3월달에 꿈꿀 수 있는 기업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탑2 종목은 1월 4일 날 공략을 했던 모아데이터였습니다. 모아데이터가 수익률이 86.83%입니다. 모아데이터 부분들은 빅데이터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학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모아데이터는 이상 탐지 및 예측 솔루션 관련된 제품을 전문으로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뭐 최근 이슈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에서도 뭐 진출이 되고 신체 나이 측정 서비스 그다음에 질병 예측 서비스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모아데이터가 성장성들이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모아데이터의 어떤 그 시세 흐름은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모아데이터를 뭐 실제로 제가 이 상황이죠. 1월 4일 날 모아데이터를 21선과 61선의 또 수렴 끝자락에서 바닥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날 제시를 좀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제 그 이후로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에 어떤 그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 실제로 제가 이때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갭상승의 음봉이 됐던 날에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제가 왜 이때 언급을 했냐면은 고점에서 한 달 내내 하락을 좀 이어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상승에 대한 힘이 매우 강하면 하락으로 한 달 정도 하락을 하면 거의 맥스점에 해당이 되고 또 상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20일 정도가 되면은 상승의 힘이 최대로 펼쳐지는 그런 원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 패턴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갭상승에 들어올렸기 때문에 음봉이 되더라도 그 다음날 상승 삿발 형태가 나오고 이 급락에 대한 절반을 회복하다가 여기서 슈팅이 좀 일어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슈팅이 일어났더라 할지라도 21선을 깨지 않으면 이 추세는 유효하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21선을 타면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서도 2차 합류 시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모아데이터 말고 제2의 모아데이터처럼 약간 움직여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이제 오시면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선행학습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마디매매에 있어서 매수 시점, 그 다음에 매도 시점을 파동 교육으로 좀 하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은 현재 제2의 모아 데이터는 현재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탑 종목은 KTIS입니다. KTS라고 하죠. 수익률이 무려 74.86%가 좀 됩니다. 혹자는 현재 전화번호 114 안내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용 사람이고 이게 무슨 수익이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정확하게 제가 KTIS, CS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고객센터 대기업이나 관공서 모든 대기업 업체들은 하청을 받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전문 하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KT 믿음, KT의 초거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 믿음이 상반기에 출시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KT 아이스가 크게 오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그 현재 했던 이제 시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점들이 참 기가 막힌 시점들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상승 삿발 형태, 그 다음에 5일째 갭상승이 음봉이 된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한번 그 차트의 내용을 한번 그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후에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삿발 형태 이후에 숨구르기 뒤에 갭상승의 음봉이라 할지라도 이 어떤 초기 출발의 상승 삿발 형의 중심을 깨지 않으면은 이거는 가는 구조죠. 그래서 제가 항시 이야기하지만은 월 사이클이 상승일 때는 바로 기본 2주에서 3주는 올라간다. 그걸 항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단으로 올라가서 2주는 10일이고 3주는 15일이죠. 그 중간에 고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서 21선이 깨지 하면 추세가 유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0일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주기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13일 상승, 8일 조정이 일반적으로 월 사이클이 움직이는 구조의 공식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교육 방송에서도 파동 교육 방송에서 했는데, 사실 차트의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 안착 이런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KT 그룹주에 대한 그 인공지능 대장주가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건데, KT 그룹의 인공지능 관련된 국내 기업 중에 넘버 3 대기업에서 보면은 현재 KT가 거의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중소기업에서 하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마인즈랩이 그 중에 하나 거의 특화된 현재 독보적인 어떤 종합 인공지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고, 실제 세계 업체만이 유일하게 국가 정책에 대한 그 수주를 현재 이렇게 정책적인 자금 집행 수주를 받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또는 약간 그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좀 부족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큰 수익률을 또 봤던 부분들은 뉴로메카였죠. 뉴로메카가 2월 말경에 상한가를 실현했던 기념비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누료메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내용상으로는 뭐 교촌치킨, 고피자 뭐 이런 업체에 그 F&B 업체에 협동 로봇을 현재 상용화가 진행이 되는 업체가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에 대한 시장의 경쟁률이 있다.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또 하나는 로봇에 관련된 프로그램, 공장 자동화 이런 부분까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기업의 제조업체나 뭐 체인점 이쪽에 특화돼서 맞춤형 세팅을 좀 해주는 것이 되지만은, 대기업 양산 공장에 진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뉴로맥, 그렇다고 해서 뭐 두산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레인보우가 10총, 뭐 1조 이건데 너무 시총이 무거워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특화된 부분들을 현재 상업성이 높은 부분들을 뉴로메카를 골랐고, 이게 사실 적중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뉴로메카가 제가 이야기했죠. 양봉이 5개 나와주는데 왜 양봉 5개 나온 것을 왜 매수를 했느냐. 당연하죠. 제가 월 사이클 돌아가면은 기본 2주에서 3주가 올라간다겠죠. 근데 만약에 첫날 상한가를 치거나 뭐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면은 아무리 일주일 간다지만 한 달 올라갈 것을 하루나 이틀에 반영이기 때문에 그거는 매도의 대상이 되지만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일시 되돌림이 아니고 주파동인 경우는 월봉상, 저기병, 적산병, 주봉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상승, 내가 바닥에서 못 잡았지만은 2차 상승을 노려야겠다 하면서 제시를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2주 올라가고 하루 쉬고 다시 한번 상승하다 멈췄죠. 결국은 저점에서 정확하게 3주하고 하루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흐름들을 보시면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많이 안 받고 기간 조정 계속해서 왔습니다. 행보 등락. 그러다가 언제 그 터닝을 해줍니까? 16대 1대1. 제가 파동은 1대1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16일 상승 식률 행보하다가 계속 바닥을 다지다가 에너지를 비축하면서 21선을 돌파된 시점에서 강력한 슈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의 중심이 깨지지 않으면은 이 추세는 이격 조정위에 다시 갈 수 있는 흐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수십 개가 있는데 몇 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핵심 선도주만 이야기를 좀 했죠. 왜냐하면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만 가지 후발주는 경쟁력이 도태되고 그 다음에 다른 로봇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쟁이 심화된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세는 나지 않고 바닥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후발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선도주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서 상승 추세를 형성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장주가 아니면 부대장주 이렇게 중요도 순서를 이렇게 몇 개 골라서 그 선두 그룹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뉴로메카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뉴로메카를 잡으시려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상위 그룹에 대한 어떤 생행학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봇에 대한 시세라는 것은 수급 거래량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내일을 죽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현재 흐름이 되죠. 근데 가치가 있는 부분들은 시세가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세가 없는 행보 가운데 어떻게 그걸 상승을 노렸을까요? 없는데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순간도 바닥에서 계속해서 헤매는 후발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짝하고 상승하고 반짝하고 상승 몇 번 하다가 시세 다 끝나는 어떤 그런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뉴로미카 잡으실 분들은 이제 노란톡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별명이 좀 생긴 거 아시죠? 현재 로봇의 아버지, 로버지가 아닌데 제가 지어서 만들어 이렇게 퍼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반반입니다. 예.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역작이 또 나왔죠. 로보스타 부분들이 현재 로보스타 부분들이 70.28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대기업의 등을 업고 하는 기업을 잘 봐야 된다. 왜 대기업이 선택을 했잖아요. 대기업의 후광이라는 것 이게 아니라 대기업이 선택했으면은 그 업체에 대해서 거의 빠삭을 하는 거죠. 그 사활을 걸고 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는 건 거의 완벽한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LG그룹하고 연관된 기업이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를 두 개라고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스타 부분들은 산업용 로봇에서 거의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은, 로보스타도 많이 올라오고 눌림목이 되는 시점에서 제가 재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게 그 시점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시점에서 보면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 했을까? 하지만은 시세가 뻗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장대 양봉이 되다 보니까 이 바닥에서는 좁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 뒤로 나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해주고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뭐냐? 일주일 상승하고 일주일을 쉬어줬어요. 그러면은 월 사이클이 상승이기 때문에 최소한 2주가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승 일자가 되면은 되기 때문에 2주 연속 상승을 했죠. 이렇게 고점을 치고 한번 조정을 보였습니다.
제가 조정을 보인 것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상승 추세가 20일에 해당이 된 것도 정말 이상하죠. 근데 맞아 떨어졌어요. 근데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면은 상승 시간의 절반에서 시간의 절반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고 터닝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조정이 아닌 기간 조정으로 버텨주다가 이렇게 터닝을 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세력이 개인들 물량을 뺏기 위해서 21선을 살짝 깬다. 근데 이거는 정말 웃긴 이야기예요. 차트는 물론 강하면은 21선 위에서 버텨지지만 조금 약하면은 21선 아래 31선이나 41선 여기서 하고 힘이 더 약한 것은 61선까지 쭉 내려가요. 더 약한 것은 쌍바닥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물론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높은 위치에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흐름에서 우리가 언제 올라타냐 하면은 21선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로보스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2의 로보스타처럼 이런 종목에 대한 걸 발굴을 하려면은 현재 아래 노란톡에 서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계속해서 뉴페이스 종목군들 물론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 종목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선도 그룹 종목에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그 매수 타점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로봇만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1월 달에 로봇이 갔기 때문에 초에는 거의 집중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2월 달에는 다른 업종들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 집중을 좀 했던 그런 것이 좀 생겨났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2차 전지 쪽에 딱 3개만 보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무시하고 현재 포스코 케미칼, 나노신소재, 대주전자 재료 물론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종목군도 날아갔습니다만은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양극재가 시세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음극재나 이런 그 약간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되고 나노신소재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죠. 현재 양극재, 음극재의 성능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차세대 CNT 도전제가 이제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상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좀 했습니다. 나노 신소재가 했던 시점분들은 로봇의 어떤 시세에 밀려서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이 바닥권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세요. 이게 어느 세월에 이 고점을 넘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넘어가니까 뭐예요? 이게 한참 바닥 갔죠.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저항의 매물이 쌓여 있으면은 어느 새에 돌파를 해. 돌파 못해. 안 돼. 이렇게 하지만은 힘이 좋은 곳은 돌파를 하니까 이게 고점이 아니라 바닥이었네.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좀 생겨서 지금은 뭡니까? 바닥에서 그 현재 한 달 동안 매집이 되다가 한 달 슈팅이 됐죠. 그래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언제쯤 될까? 또 공식대로 하시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녹화된 시점하고 뭐 방영된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차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애정대로 만약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보이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도 이런 그 제2의 나노 신소재처럼 이제 새롭게 어떤 그 2차 전지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새롭게 이제 선택된 현재 신물질에 대한 양산화 과정이 이제 생겨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바닥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딱 찍었잖아요. 그거는 뭡니까? 수급을 보고 찍은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들 그때 당시에 샀겠습니까? 팔았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종목에 대한 가치 분석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크게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약간 차트 투자하고 가치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공을 좀 했다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반도체 관련된 현재 그 인공지능 로봇 관련된 주가 떠주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부분들이 현재 AI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크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던 부분들은 인공지능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사용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AI 반도체 기업을 제가 현재 IP 기업, 디자인 하우스 이런 부분들 IP는 원초적인 어떤 특허를 가진 업체고 디자인 하우스는 현재 팹리스 업체가 팹리스란 것은 공장 없이 칩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입니다. 파운드 업체에 어떤 맡기기 전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담당하는 것이 디자인 하우스인데 IP 업체나 디자인 하우스나 거기입니다. 근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MPU 방식, 메모리 시스템 통합 관련된 어떤 IP 솔루션, 현재 IP 솔루션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특히 이제 차량용 드론 이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수익률이 60.38%가 났습니다. 근데 사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제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왜 높은 위치에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가다가 갑자기 상승 가속 구간을 달리려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상승 가속 구간을 달리는 시점이 뭐냐면은, 한 달이 약하게 상승, 두 달이었죠. 두 달도 상승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는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달이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뭐예요? 새롭게 출발한 캔들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월봉상 적산병이 나타났다. 매달 출렁거리고 오르고 출렁거리고 오르고 출렁거리고 올랐다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달 놓치면 두 달 놓치고 석 달 놓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도 올라가는 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본 것이지 뭐 제가 여기 나와서 뭐 그냥 단순히 특징주니까 단순히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 IP 종목에 대해서 했는데 거의 다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많이 소개를 못 시키는 것도 있어요. 시간 관계상 또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못 시키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이 수익률을 한 종목이 로보티즈라는 종목입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수익률이 55.29%가 났는데 로보티즈는 LG가 2대 주주로 하게 돼 있고 쉽게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집에 있으면은 집개미, 그러니까 호텔 로비나 이런 데서 서빙하는 거, 밖에 가면 일개미, 그죠? 밖에서 일하잖아요. 일개미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로봇에 대한 각종 관련된 현재 뭐 소프트웨어나 현재 어떤 부속을 판매하는 어떤 플랫폼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로봇이 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로봇 야외 주행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봇이 이제 도로교통법도 통과됐으니까 내일부터 다니겠네 이렇게 하면 오산입니다. 이제 현재 국회 이제 법사에 들어가고 이게 국회의원이 여야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빨리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재료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이 인공지능보다 더 늦게 어떤 크게 오르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제는 한꺼풀씩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로봇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빨랐죠. 이런 원인이 있지 않느냐, 뭐 한번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로보티즈도 지금 한번 크게 상승하고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게 급등하고 상한가를 딱 치니까 뭐예요?
선행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뭐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로보티즈, 로보스타, 현재 뉴로메카 이런 종목이 쫙쫙쫙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거를 올해 처음에 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한 번 떴죠? 적게 작년에 떴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선행학습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로봇 시세가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또 어떤 것들이 된다는 것을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렇지 못하고 남들이 이거 좋다 하면은 이것만 한 사람들은 다음에 어떤 그런 큰 장세가 오면은 또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속속 잡아낼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보세요. 그 시점이 기가 막혔죠. 이날 저점.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딱 뜨자 로보티즈를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랐죠. 상승이 얼마만큼 올랐어요? 20일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일 조정 보이고 상승 파동이 절반. 여기서 지지를 받다가 터닝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돌파했으면 안착 눌림목 받으면은 다시 한번 가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파동도 신기하지만은 로봇에 대한 선도주만 몇 개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매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 쳐다보면 안 되느냐? 안 가면 계속 물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1주일이든 2주일이든 3주든. 그런 가운데 시세는 다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발주 잠깐 먹으려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현재 로봇에 대한 선도주만 이렇게 하시면 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무조건 대장 섹터를 하시면 되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은 3년 전에 현재 전기차 투자하신 분하고 일반적으로 반도체 투자하신 분의 수익률 차이가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 지금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익률을 올렸던 부분에서 갤럭시 RCM이 있습니다. 갤럭시 RCM이 수익률이 50.80%가 좀 되는데 갤럭시 RCM의 핵심들은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갤럭시아의 손자회사죠. 그 자회사가 갤럭시아 모니터리고 손자회사가 갤럭시아 메타 갤럭시아인데 메타 갤럭시아에서 웬만한 어떤 현재 증권형 토큰 관련된 서비스 그다음에 NFT 거래소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들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갤럭시 RCM을 첫 급등의 조정, 이 원리 아시죠? 올 사이클 돌면은 기본이 2주가 올라간다. 그건 아실 겁니다. 결론적으로 결국은 2주가 올라갔죠. 그리고 행보하다가 급등하려다가 다시 한번 무너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지만은 다시 한번 이런 종목은 어떻다고요? 22선을 다시 올라타면은 그때 매수 시점에서 현재 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반짝한 상승장은 되돌림장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지난 바닥에서 한 달 상승하고 한 달 행보다 무너졌죠. 또 한 달 상승하고 한 달 행보다 무너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상승 사이클이 이렇게 제대로 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은 상승 사이클이 되면은 기본 1년에 대한 절반이 어디예요? 6개월이잖아요. 이번 상승장이 좀 이렇게 모습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크게 상승했던 것이 접어주고 다시 가고 접어주고 다시 가고 파동은 항시 지그재그 S자로 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살라고 했더니 빠졌다 하면은 추세 무너졌구나 이제 포기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또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고 싶은 것이 가격 조정이 되면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막상 안 사게 돼요. 급등하면은 사야겠다 이렇게 하는데 파동을 이해하시면은 한번 크게 접어주는 시점에서 추세 이탈이 되지 않으면은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걸 잘 모르신다 하면은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1월 3일 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실리콘2라는 기업입니다. 실리콘2라는 기업 부분에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실리콘2는 현재 해외 화장품, 그러니까 국내 화장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역직구 사이트에 해당이 되는 어떤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크게 상승했다 접어주는 시점에서 제가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이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리콘2가 한번 크게 접어졌죠. 이 시점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이 무너졌길래 중장기 추세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다가 튀는 시점이 있죠. 왜 이날 튀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급락하고 횡보 있잖아요. 근데 횡보가 왜 횡보를 하고 있을까요? 급등을 해야 되는데 바로 급등을 해야 되는데 근데 20일의 시간의 법칙을 보면은 하락의 어떤 여파, 급락이 됐지만 하락의 여파가 20일이 돼야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과 횡보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21일이 되는 시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와주는 시점이 있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종가상 21선 깨지 않으면은 21선 타고 지그재그로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이런 기업들은 중장기적인 약간 성장 가능성들 모이면은 현재 그 온라인 쇼핑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 가치는 굉장히 미리서 앞서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무조건 뭐 사이트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매출액이 있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래 트렌드가 있으면은 그 가치가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리콘2가 의외로 어떤 강세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냈던 전례가 있었죠. 매출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비슷하지만은 이런 플랫폼의 가치가 부상이 되면은 달라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2를 약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공략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노뎁이라는 기업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노뎁 부분들은 제가 CCTV 영상, 실시간 영상 관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쉽게 말하면은 현재 실제 CCTV 영상을 현재 관련된 어떤 기술 또 판매하는 회사 이쪽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CCTV 관련된 부분들이 영상 화상하고 밀접한 연관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노뎁이 CCTV 영상의 실시간 영상 관제 통제죠. 이제 관제탑 하면 뭡니까? 비행기를 못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영상 관제에 대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CCTV가 많이 보급이 되고 설치가 됐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누가 그걸 쳐다보고 있습니까?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근데 처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 인력을 배치를 하고 24시간 배치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죠? 근데 이걸 인공지능화 시켜서 이상신호 감지 이런 부분들을 다 캐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부분들에서 뭐 도로 교통이 나면은 교통에 대한 그 통계를 좀 내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감시면은 그 불도 나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러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인공지능 특화시키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노뎁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오르지 못하다가 한번 튀어주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CCTV 이제 판매하는 업체 관련된 기술이 인공지능화하고 결합이 되면서 첨단 기술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평가됐던 굴뚝주 기업이 갑자기 첨단 기업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급등한 시점이 나타난 겁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완만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노란선에서 해줬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달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로 튀면은 어째요? 두 달째 상승하는 그 진입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승과 조정의 2분의 1을 깨지 않았죠. 그러니까 두 달째 상승 안에 중간에서 조정 보이다가 다시 한번 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영상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CCTV하고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 다음 종목은 제가 러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러셀이라는 종목은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마인즈랩 이런 종목군들이 다 시세가 나서 이제 후발주를 골라야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후발주를 고르는 것 때문에 이제 부이온텍이나 러셀 이런 종목군들을 골랐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러셀의 이제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가 이제 코스닥 상장한다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올해는 반도체 이제 증착 장비 판매하는 그 부분하고 연관이 좀 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회사의 러셀 로보틱스의 가치를 보고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했던 그 내용이 좀 해당이 되죠. 현재 1월 19일 날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완만한 행보를 하고 있었고 많이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이야기를 좀 한 겁니다. 1월 19일 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이 한 14일 정도 되고 받는 거 행보 이 직전 고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좀 됐죠. 근데 여기서 돌파를 할 때 한번 보세요. 돌파를 할 때 어떻게 됐냐? 상승 3일, 조정 2일이 됐죠. 그러고 나서 2단 슈팅이 됐죠. 그리고 나서 2단 슈팅에 대한 1단 조정이 되고 다시 한번 골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후발주 부분들은 상승률도 낮고 또 늦게 약간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다행히 이렇게 수익이 나면은 좋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횡보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승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공략을 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개를 좀 했던 종목이 맥스트란 종목이 좀 해당이 됩니다. 맥스트란 종목은 AR 기술, XR 기술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된 현재 어떤 그 꿈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어떤 플랫폼, 어떤 구축을 하는 솔루션, 툴 이것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XR, AR 쪽은 앞으로도 이쪽에 관련된 산업이 점점 구체화되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도 뜰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시점들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왔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자, 그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16일 하락, 그다음에 16일 동안 상승과 행보의 끝자락 1대1 대칭에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매수 추천한 다음에 급등했죠. 쌍봉 고점에서 조정을 보였지만은 다시 한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은 1월 한 달 상승, 2월 한 달 조정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21선과 60일 사이에 갇히면서 수렴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출발된 신호는 바로 21선이 돌파된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유심히 보다가 21선을 상방 돌파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가두리라는 걸 아실 겁니다. 가두리 양식. 그러니까 21선과 60일이 수렴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차 매수는 이 사이에 했다가 돌파된 것을 보고서 해야지 돌파되지 않으면은 계속 가두리 갇혀요. 그러니까 21일과 60일이 수렴이 된 끝자락까지 행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한 달 후에나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약간 조심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시를 했던 종목이 이제 플리토라는 기업이죠. 플리토라는 기업은 알다시피 번역 플랫폼, 언어 데이터에 특화된 기업 중에 하나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시점들은 바닥에서 박박히고 이렇게 수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1월 말일날 제시를 했던 종목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실제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닥에서 20일 주기 쌍바닥 보이고 20일과 60일선 수렴의 끝자락에서 돌파되려는 시점 21선과 61선 사이의 수렴의 끝자락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크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후발주 공략도 제시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이제 부분으로 약간 그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혀 시세가 사실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바이오가 이제 시세가 안 나는 부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떠주고 있는 부분들은 먼저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떠주고 있죠. 그다음에 반도체가 떠주고 있죠. 2차 전지도 떴습니다. 그러면은 안 뜬 업종에 대해서 골라야 되는 부분이죠. 건설 업종이나 아니면은 바이오 업종, 뭐 이런 그 다른 여러 가지 뭐 기타 업종 이런 종목군들이 떠주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뭔가 대장주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S큐브 부분들은 제가 좀 약간 빠른 시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빠른 시점에서 이것도 수익률이 이제 40 고점까지가 40 몇 %인데 이것도 바닥에서 박박힐 때 처음으로 이야기를 좀 했던 시점에 해당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닥에서 박박힐 때 이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다가 크게 무너졌다가 현재 다시 한번 급등해줬다가 이 박스권 돌파와 안착 어떻게 보면은 한 달의 탄생 파동을 20일은 첫 번째 20일은 쌍바닥이고 두 번째 20일은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월에 어떤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이란 것은 이렇게 탄생 파동을 만들고 상승과 조정을 만들고 이게 한 달의 과정일 수도 있고 하루짜리의 어떤 캔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흐름, 일상적인 흐름. 첫 번째는 무조건 쌍바닥, 두 번째는 탄생 파동, 상승에 대한 절반 조정을 보이고 가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어떤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뭐 시간 관계상 가온 칩수는 좀 빼고요. 그 다음에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하렵니다. 전력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전혀 관심이 없는 KC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었죠. 그때 당시에가 이렇게 바닥에서 투매가 나온 시점. 이제 서서히 약간 올라오려는 시점. 그러니까 21선, 61선이 수렴이 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당연히 이쪽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떠주면 반도체가 떠주고 이쪽 관련된 부분 전력 반도체 전기차하고 연관이 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KC라는 종목이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1선 돌파하고 한 달 내내 기었습니다. 한 달 내내 기다가 21선과 61선이 수렴이 되고 나서 급등을 해주고 조정을 보이고 수렴이 되고 다시 한번 본파동이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종목군 중에 좀 하나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현재 마지막이 뭐 될 것 같은데요. 다올 투자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올 투자 같은 거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재료가 현재 다올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어떤 매각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증권사 같은 경우 차원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전력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다시피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두 달간 종목을 탑3로 했는데 100% 넘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에 좀 해당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제 매수 타점을 정하느냐, 어떻게 선도주, 주도주를 정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톡에 오셔가지고 설명을 자세히 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 꼭 하시면은 제2의 어떤 100% 시세나는 투자자 여러분의 것이다. 또 인연이 있는 투자자의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준비된 특집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하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새로운 다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